너무 부끄러운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잘 부탁합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제가 그러면은 엄마한테 물려받은 신타로가 있거든요. 일반 타로랑은 달라요. 그냥 타로는 사실 볼 줄 모르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봐드리고 있냐면은 점사를 저는 조금 길게 보는 편인데 그 점사가 이제 내용이 기니까 그거를 다 기억을 못하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로 한번 정리해주는 용도로 좀 써드려요. 그러면은 귀신같이 그 점사 본 내용의 카드가 나오거든요. 이 카드가 좀 이런 거예요. 오방기 있고 막 이런 거 천지신명.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 카드랑 좀 다르죠. 네. 응. 말 그대로 신타로. 그냥 일반 타로는 볼 줄 몰라요? 저는 어른들이 사주도 못 배우게 해요. 왜요? 사주를 못 배우게 하는 게 저는 영을 떠가지고 신점을 봐야 되는데 사주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의 지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랑 이제 신령님들이 하는 말이 저는 사람이다 보니까 혼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맑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때가 되면은 하게 해주지 않으실까요? 스윗행. 자, 그러면 원룸으로 저 돈 많이 벌까요 올해? 26년? 선생님들 많이 연락주세요. 3개만 저한테 밀어주세요. 이게 피디님이 뽑은 거. 바라는 거는 하늘에서 도와준다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근데 올라가는 게 조금 쉽지는 않다. 그리고 어차피 본인은 장군감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은 거는 무조건 해야 돼. 그게 좋든 간에 싫든 간에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동작과 도와줄 거래. 본인의 승질 자체, 그러니까 직성 자체가 완전 장군감이야. 내가 하고자 하면은 해야 돼. 그냥 가야 돼. 그래서 주변에 누가 있든 간에 앞에 적군이 있든 간에 없든 간에 그건 알 바 아니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거 밀고 나가면은 하늘에서 도와주실 거고 잘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앞이 승승장구인데 뭐가 걱정이래? 그렇구나. 내가 얼마나 똑똑한 동자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뭔지 알아요? 아니요, 이름은 몰라요. 나는 별상 장군님이랑 같이 온 방울동자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방울이 진짜 많이 달린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아직 옷을 안 해주네? 근데 어른들 먼저 해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그거 있잖아, 실무자야. 이제 제가 오면은 내가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내가 저기 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내가 다 모아오잖아. 근데 우리 할머니가 맨날 꿈에 나가가지고 맨날 막 이렇게 막 연락이 와. 또 저 나왔다면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했고 저거를 했고 막 누구는 개가 나왔고 누구는 막 금이 나왔고 막 이러면서 맨날 그렇게 해줘. 근데 내가 그 뒤에는 다 내가 있는 거야. 얼굴이 비춰지는 것만 할머니가 비춰지는 거지 다 내가 하는 거라니까? 원래 동자들이 그런 거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중에서도 제일 똑똑해. 그래가지고 초콜릿을 안 사오면은 나는 너무너무 서운해. 나는 맨날 그렇게 일을 하는데 초콜릿을 안 사오고 맨날 막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러면은 내가 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거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왜 나한테는 초콜릿을 안 줘? 그러면 안 되잖아. 초콜릿은 꼭 사야 돼. 나는 그 일할 때 그 피리 할아버지가 비행기 불어주는 거 제일 좋아해요. 진짜 날아갈 것 같아. 다음에 가서 리코더라도 불러드려야겠다. 안 가져왔어요? 네, 집에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비행기 좋아한다고 미리 얘기했는데 맞아. 그래도 괜찮아요. 초콜릿 갖고 왔으니까. 그걸로 봐주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나한테 궁금한 게 무엇인고? 이제는 누구예요? 왔다 갔다 해요. 원래는 첫 번째 주제가 선생님이 귀신을 무서워한다 했으니까 귀신 얘기. 나 있잖아. 그거 엄마 진짜 바보 같고 웃겼다? 진짜 웃겼다? 왜냐면은 나는 근데 그날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무서워.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네이버에 그러니까 업체를 등록을 하면은 마케팅 전화가 미친 듯이 오잖아요. 요즘에는 마케팅 전화가 010으로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홍보 전화가 대다수니까 부재중을 제가 안 받아요. 근데 그날 초하루였어요.
근데 부재중이 떠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콜백을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콜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받았어. 근데 목소리가 엄청 다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점사 되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당일 점사는 제가 안 봐요. 왜냐면은 전날에 예약이 들어온 순간 고지를 하고, 그리고 전날에 저는 기도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좀 점사를 보거든요. 그런 정성을 좀 들인 다음에.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없이 당일 점사였으니까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근데 목소리가 너무 다급하니까 일단 그럼 와보셔라 하고 오셨어요. 그럼 두 부부가 오셨는데 프라이버시니까 자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조상점을 좀 봐요. 조상을 이제 막 보고 얘기를 하다가 창문을 지금처럼 아무 데도 열어놓지 않았었어요. 지금 베란다 창문을 열어놨는데 그때는 집에 아무도 없었고 하니까 창문을 열어놓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문이 갑자기 덜컹덜컹 막 흔들리는 거야. 진짜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봤어요. 근데 할아버지 근데 진짜로 지금 저거 꼬다리 보이죠? 저 정도 되는 키의 여자가 머리는 한 정강이 중앙? 걷기까지 막 이렇게 길게 오는데 손톱이 막 이래요. 까만색에 막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문을.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진짜 죄송하지만 손님이고 뭐고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셋이서 진짜 저 너무 무서워요. 근데 집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운전직을 하시는데 운전을 하다가 헛것도 보고 악몽도 꾸고 부모님 제삿날도 다가오는데 안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급하게 연락을 주신 거죠. 닭살이 또 돋아. 근데 그게 그때는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이제 그런 형체가 있으면은 누군지를 알아줘야 되거든요. 알아주고 그리고 불러줘야 저한테 지기를 준다거나 그렇게 막 무섭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경우가 처음이고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 거 나버리고 막 진짜 다 필요 없고 어떡하지? 할아버지한테 오박이 막 이렇게 끌어안고 여기 손님 두 분 앉아 계신데 저 죄송한데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무서워요. 근데 알고 보니까 탈생을 많이 하고 가신 분이 있다. 근데 그 업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내려온 거죠. 근데 그분의 업이 너무 강하다. 그거를 풀어야 된다. 이런 점사가 나왔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귀신이 축생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뭐 동물을 잡아먹은? 그래서 이제 살생을 많이 한 귀신? 키가 왜 그렇게 크대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나한테 무섭게 보여줬는지 그냥 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형상을 꼭 무섭게 해가지고 나한테 꼭 나타났어야 됐는지. 지금은 없죠, 그런 거. 네, 그런 거 없어요. 그 귀신도 전환이니까 신령님들이 계시니까 네. 나름 다급했던 거야. 빨리 나가고 싶으니까. 아. 이제 걸릴까봐. 그래서 쫓겨날까봐. 여기에서 완전히 기생을 하고 있는데 알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쫓겨날까봐 무서우니까 빨리 나가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제 문이 지가 연다고 열려요? 근데 또 친절해. 그냥 나가면 되지. 꼭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바람인가 했어요. 처음부터 보인 건 아니었으니까. 이제 중간에 한번 나갔다 왔거든요. 문이 다 닫혀있는데 왜 이렇게 문이 흔들리지? 하고 나갔다가 딱 들어와서 앉는데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덜덜 떨기 시작했죠. 와, 내가 바로 좀 다갈겼다, 이거. 깜짝 갔었어요. 그거 아세요? 너무 긴장하면 권력근에 힘들어가는 거? 그래서 못 샀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진짜 무섭더라니까요. 제가 무당인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근데 난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곡성도 못 보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신내림 받기 전에 귀신을 더 많이 보고 신내림을 받고 나니까 이게 정화가 됐잖아요. 허주적기가 다 나가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점사를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님이 데리고 온 귀신들이.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랑 좀 대화를 해가지고 소통을 해서 그대로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걸 좀 트레이닝하고 있어요. 아니,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할머니가 제가 집 꿈에 나타나가지고 업진살 기억해라, 업진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주든 살이든 이런 지식을 못 쌓게 하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뱉어라. 이거에 지금은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는 무당이 되기 전에 그런 거에 아예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쩌다 해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제가 집에 카톡을 보고 집에 가봐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차 타고 집에 갔다가 제 차 타고 이동합시다 하고 1층 내려와가지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화경으로 보이면서 업진이 뭔지 찾아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업진? 하고 네이버에 업진살을 쳐봤어요. 소고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소고기요? 소고기 올릴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러면서 화경으로 수염을 굉장히 불쾌해하시는 거야.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빨리 알아듣고 네이버에 무속 업진 이렇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뜻이 뭔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기다 보니까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선생님들이 애기는 뭘 해도 밀어줘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뭘 해도 신령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다 알아서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업진이 뭐였어요? 죽음과 관련된 살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살. 어디다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누구 대신 얘가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장례식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업진살을 맞았거나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어머 나 그거 있었어. 저 처음으로 진짜 한번 크게 된통 당해본 적 있었거든요. 귀신한테요? 응. 네. 이제 신부모님이랑 같이 기도를 갔어요. 거기가 그냥 길선왕 같은 그런 데라서 종량제 봉투를 따로 버릴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종량제 봉투를 시가 달랐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화성시니까 화성시에다가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릴 데가 없고 시도 다르고 하니까 이제 오색이랑 이런 걸 다 찢은 거를 트렁크에 그냥 넣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칼국수를 먹으러 가자 하고 칼국수집을 찾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해가지고 몇 시에 간다 하고 예약을 해놨어요. 근데 저희가 초행길이라서 5분 정도 늦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늦었으니까 밥 안 준다면서 내쫓은 거예요. 그럼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온 거예요. 집에 와서 그냥 어느 때와 같이 기도하고 잘 준비하고 남편은 먼저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옆에 누워서 딱 자려고 하는데 원래 저희 등 돌리고 자는데 남편 몸에 손을 이렇게 올리고 싶더라고요. 올렸는데 호기심 부족하면 여기 막 떨리는 것처럼 그 몸이 그렇게 떨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서 왜 그래?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 가위 눌렸어 이러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제 순간 이거 뭐 잘못됐다 이게 직감적으로 확 오는 거예요. 뭘 알겠어요. 그때 신내림 받고 한 2주도 안 됐을 텐데.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뭐 본 건 있어가지고 오색을 막 찢었어요. 남편한테 오색을 막 있는 대로 다 찢었어요. 막 하나만 찢으면 되는데 일단 하고 봐야지. 일단 있는 대로 다 찢었어. 그리고 나서 남편이 나 가위 눌렸는데 어떤 여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저한테 확 실려가지고 야 그걸 왜 말해? 이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아닌 거야.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그 새벽에 막 진짜 아래층에서 안 올라왔으니 다행이지 막 발 구르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그때 엄마가 막 스피커폰으로 경을 퍼주고 막 남편은 저 막 잡고 난리가 난 거야. 완전 잘못 빙의 돼가지고 그 밤에 전화 뛰쳐 들어와가지고 막 울면서 할아버지! 이러면서 막 울고 불고 막 오방기로 막 몸 씻고 소금물로 입 헹구고 난리가 났었죠. 그게 진짜 제일 무서웠던 경험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진정을 하고 딱 방에 들어왔는데 이 보료에 앉아가지고 그 여자가 날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뭐 어떡해요. 기도하는 수밖에 더 있어요. 빌었죠. 제발 저는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럼 걸어서 나가요? 화경으로 본 게 저기 비봉아이 씨를 실수리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화경으로 보여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옷이 진짜 다 젖을 정도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런 경험이 처음이니까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난 이제 다시는 서운하지 않을 거야. 추후에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은 그 기운을 타고 들어온대요. 해방을 놓는 귀신들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때
잘못 주파수가 딱 맞아버리면은 그 기운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귀신들은 또 음지, 어두운 곳, 막 습한 곳 이런 걸 또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어두운 기운이 그거랑 일맥상통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기운을 타고 이제 잘못 들어오는 거죠. 추후에 엄마가 얘기를 해준 건데 이런 일도 있으니까 알고 가라라고 이제 저희 신령님들이 알려주신 거래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근데 두 번은 배우고 싶지 않았다. 충분히 알았어요. 나 지금 웬만하면 무당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저 찌질이가 저거 무당이 돼가지고 귀신한테 저러고 당하고 앉아있으니 저거 어떡하냐고 엄마는 속상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새벽에 엄마 자고 있는데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날뛰고 막 남편이 막 온몸으로 저 막 묶어놓고 막 그랬으니까 그 정도로 난리였거든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녁에 저한테 전화 오면 엄마가 심장이 덜렁덜렁거린대요.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혼자 저는 아주 기도도 안 가요. 혹시 몰라서. 혼자 이제 기도 갔다가 그런 경우가 있대요. 애동들은 허주잡기가 신인 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구분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신이라고 받아오는 경우가 있대요. 전환에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아직은 기도를 혼자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혼자 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인간은 귀신 속에 살고 귀신은 인간 속에 삽니다. 잊지 마세요.